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드 읽어주는 남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짜가 7월 6일이네요. 7월 6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5분입니다. 오늘 모든 장이 끝났습니다. 읽어드릴 펀드는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거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 제가 소개를 드리는 재간접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간접형, 펀드 오브 펀드죠. 이 펀드 오브 펀드가 뭐냐? 펀드에서 우리가 집합투자기구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유가증권에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는 회사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입을 하는 거죠. 펀드가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되는 게 재간접형이다. 재간접형 펀드들은요, 고르실 때는요, 재간접형 펀드들이 어느 펀드에,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재간접형들은요, 보통 미국에 투자를 하잖아요. 미국이나 뭐 이렇게 전 세계 글로벌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우량한, 세계 뭐 굴지의 뮤추얼 펀드들, 이런 펀드들에 투자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펀드는요, 삼성 미국 그로스자 H형과 UH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AE형, CE형, AE형, CE형, 그리고 CPE. 이제는 뭐 제가 뭐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텐데, A형은 선치, C는 후치. 그죠? H는 뭐죠? 펀드 내 안에서 환해치를 하느냐. 환해치를 하면 H, 환해치를 하지 않으면 UH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 상품도 퇴직연금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다. 제가 퇴직연금에 대해서 뭐 또 말씀을 좀 드리지만은요,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 저축 가입하신 분들이,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빨리 이 펀드로 옮기시는 게 이익입니다. 이 보험으로 연금저축들 적립해가지고 노후자산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세요. 노후자산을 너무 안정적으로만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내 돈 내가 모아가지고 내 돈 내가 받는 그 꼴밖에 안 됩니다. 절대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펀드에다가 운용을 하시는 게 훨씬 이익이시고요. 그만큼 또 위험률이 따르다 보니까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관리해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제가 오늘 투자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투자평가는 뭐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뭐 3,350만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2.79%입니다. 쪼그라들었죠. 요 뭐 며칠 상간에 미국이 좀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반등을 했죠. 특히 오늘 중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중국은요, 지금 상하이 종합이 오늘 한 5.8% 지수가 5.8%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도 한 4% 정도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차이나 펀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차이나 펀드들이 제가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일찍 좀 담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한 24%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펀드 중에 또 레버리지 담으신 분들은요, 거기에서 플러스 10%가 수익률이 더 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 34%의 수익률을 가지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담으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한 11%, 12%, 제가 상품을 설명드리고 나서는 한 7% 정도 올랐는데, 오늘 한 5% 정도가 올라가지고, 제 생각에는 펀드 수익률이, 차이나 펀드들이 한 이틀 상간으로 해가지고 한 8%의 수익률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좋고요, 미국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차이나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미국도 제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을 펀드를 하나 담고 가셔야 되느냐? 전 세계에 돈이 집중되는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요, 한때 10년 동안 박스권에서 놀았습니다. 지금도 뭐 박스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박스를 벗어나지 못합니까? 투자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거는 틀리죠. 미국은요, 전 세계의 돈이 유입이 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죠. 그래서 미국 펀드는요, 꼭 하나쯤은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주식형이 아니라 왜 주식형 중에서 재간접형을 가지고 왔느냐, 이때까지 제가 주식형만 계속 소개를 하다 보니까요, 재간접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펀드 오브 펀드 재간접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펀드 기준은요, 제가 위험률은 제가 A형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수익률은 C형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저는 퇴직연금도 제가 혼합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펀드들은요 어디에 투자가 돼요? 모펀드로 올라가죠. 모펀드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복합적으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대유형명은요 해외 주식형이고요, 소유형명은 북미 주식입니다. 최초 설정일은요, 이게 지금 현재 2019년도 7월 15일 날 이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몇 개월 됐죠? 2019년도 7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년 투자 수익률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투자 수익률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요 상품은 수익률이 6개월까지밖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펀드는요, 제가 H형이 좋으냐, UH형이 좋으냐, 이렇게 뭐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분류를 좀 해달라고 하면요, 저는 H형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채권형은 제가 UH로 들어가라고 했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들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1,400원 정도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UH를 들어가는 게 좋은데, 주식형은요 일정 수익률을 가지고 오면 언젠가는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 환매 기간이 3개월 내가 될 수가 있고요, 1년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어차피 가져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요 H형, 펀드 내 안에서 환해지를 하는 H형을 담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CE형을 보시면요, 지금 최초 설정일이 2019년도 7월 15일이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2월 6일 날 2020년 2월 6일 불과 4개월 전에 최초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입되어 있는 금액이요, 순자산액이 지금 얼마 되질 않습니다. 설정액이 2,900만원이고요 순자산액은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보통 펀드들을 고르실 때, 펀드는요 자산 규모가 순자산의 설정액이 커야지 분산 투자를 하기가 좋습니다, 펀드 내 안에서. 그런데 금액이 적으면 분산 투자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은 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자펀드들은요 결국 모펀드로 올라가서 모펀드에서 또 펀드로, 재간접형은 다른 뮤추얼 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펀드는요 모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펀드가 어느 펀드에 투자가 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펀드들은요 지금 설정액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모펀드는요 지금 보시면요 기준가가 설정액은 22억이고요 순자산액은 26억입니다 지금 뭐 설정되고 나서 한 1년 조금 채 안 됐는데요 4억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 4억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기준가가 1,000원에서 한 205원이 올라갔죠. 1,205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준가가 CE형 기준으로 지금 모펀드는 1,205원이지만 자펀드들은 보통 1,164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7월 15일 날 전부 다 설정된 것들은. 그래서 기준가가 1,164원이다. 그럼 지금까지 수익률을 얼마만큼 냈느냐? 지금 뭐 수익률은 그럼 수익률은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보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총보수 A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형 같은 경우에는요 선취수수료가 있죠. 선취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은 1%를 뗀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선취수수료가 0.5%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요 애초에 선취수수료를 떼고 짧게 운용하실 생각이면요 선취수수료를 떼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0.5%고요 운용보수는 0.3%, 판매보수는 0.29%. CE형 같은 경우에는요 H형으로
말씀드릴게요. H형으로 0.3%, 0.5%. 그런데 요게 총 1년 투자했을 때 A형 같은 경우에는 1.12%의 운용 보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CE 같은 경우에 0.83%의 운용 보수가 들어갑니다. 총 보수를 따지면요, 3년을 투자했을 때 선취수수료를 떼고 들어가는 게 좋지만, 후치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0.83, 0.1%, 0.5% 정도, 0.4% 정도, 0.04%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게 이제 두 개가 A형과 선취를 뗀 것과 후치를 뗀 것이 보수가 같아지는 합의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2년 5개월을 투자를 했을 때 두 개가 수수료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2년 5개월 투자를 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펀드들은요, 수익이 오면, 기대 수익이 차면 빼야 됩니다. 왜? 펀드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목표한 수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내가 이게 목표한 수익이 10%다. 그러면 10% 수익을 보면 환매를 해야죠. 환매를 하고 다른 펀드, 괜찮은 펀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펀드, ETF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갈아타셔야죠.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요합니다. 펀드는 포트폴리오가 생명이고요. 포트폴리오를 계속 수정을 해야지 수익률을 꾸준하게 창출을 할 수가 있다. 펀드가 뭐다? 펀드는요, 주식하고 다르죠. 펀드는 계속 포트폴리오 수정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행위가 바로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세제 혜택 보겠습니다. 물론 세제 혜택은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얼마 있죠? 5,500만원 미만인 급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얼마? 5,500만원 이상은 1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6.5%의 세제 혜택이 있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줍니다. 퇴직연금은 얼마까지 줘요? 700만원까지 줘요. 그러면 퇴직연금만 가입을 하셔도 되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퇴직연금에서 700만원을 다 운영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개인연금을 400을 운용을 하고 퇴직연금을 300을 운용을 해서 합산으로 700을 운용을 하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게 있어요. 개인연금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펀드가 훨씬 많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펀드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700만원 다 담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개인연금은 무조건 400을 담으시고 부수적으로 퇴직연금을 300으로 담으셔야지 포트폴리오 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지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시고, 내가 세제 혜택을 16%를 받으시든 12%를 16% 받으시는 분들은요, 16.5% 받으시는 분들은요, 뭐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굳이 뭐 7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연말정산 하실 때, 연말정산 하고 나면요, 뭐가 나와요? 전년도 하기 전에, 전년도 홈택스 들어가면요, 근로자 운전징수 영수증 있잖아요. 한번 떼보세요. 못 보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로 날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봐드립니다. 본인이 연금저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운용을 하면 자기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봐드리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시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못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보내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가 가입을 하느냐? 5,500만원 이상이신 분들, 한 7천만원 넘어가시는 분들은요, 퇴직연금까지 같이 담으시면 내가 혜택 받는 게 훨씬 커지죠. 그래서 700만원까지 다 돌려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꼭 퇴직연금, 개인연금은요, 펀드로 운용을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